우리가 보통 현재의 육체 이전의 전생 기억을 거의 잊고 살아가듯이 육체를 벗어나 있었던 중의 기억은 대부분 잊어버리며 기억난다 해도 단편적인 것만이 남는다. 이 때문에 꿈은 대부분이 현실적인 합리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 기억을 대부분 기억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이제 이제 아프리카나 어느 나라의 잠은 죽음의 예행 연습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잠자는 거나 사실 뭐 세상을 안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몸을 이제 영혼이 떠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영혼이 몸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의 기억은 이제 이 생시에 잘 기억이 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전생 기억이 안 나듯이 잘 때의 기억도 안 나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나 있었던 중의 기억은 대부분 잊어버리며 기억난다 해도 단편적인 것만이 남는다. 꿈은 대부분이 현실적인 합리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약간 기억의 이제 일부분만 남기 때문에 도대체 꿈이 무슨 내용인지 이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몇 장면만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꿈 자체도 이제 또 어떤 세상의 물리적인 그 합리성과 그 법칙 그런 걸 따르지 않는 자유로운 생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세상관념에서는 또 그 자체가 또 황당무계 다르기도 한다고 할 수도 있죠. 이제 어느 유명한 얘기를 옛날에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기 해설한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꿈에 자기가 군중 속에서 사형장에 끌려가고 있었다. 그러다 사형장에 기요틴이 떨어져 내려와 목에 닿을 찰나 자신이 자고 있던 자리 위에 걸려있던 액자가 떨어져 꿈을 깼다. 액자가 떨어져 목에 닿는 것은 순간이다. 그러나 꿈에서는 매우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합리성으로. 꽝 액자가 떨어질 때까지는 당연히 꿈을 꾸거나 생시에도 이제 모르면서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물건이 그 꿈에 자면서 세상에 물건이 떨어질 거란 걸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떨어진 쿵 하는 거 목에 닿는 건 딱 순간이다. 현실에서는 그 순간을 느낀 자극일지라도 꿈에서는 그 과정이 상세히 전개된다는 것이 그 해석이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쿵 하고 됐지만 그 느낌 그 뿐이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순간을 가지고 꿈에서는 길게 이야기 된다. 느낌으로는 그걸로 생각이 나는 거. 현실 세계에 국한된 학문적 해석으로는 꿈에서의 시간의 확장성으로만 설명된다. 그러나 꿈은 영혼계의 기억이기 때문에 영혼계의 기억. 그러니까 육체가 몸을 떠나 있으니까 그 영혼 차원의 그런 곳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기억이라기보다도 하여튼 무작위로 그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옛날 이야기, 전생 뭐 그런 것들이 기록된 그런 아카식 레코드라든가 뭐 우주의 기록소 그런 것도 다 방문하겠죠. 그리고 자기의 기억 같은 것도 다 보고 영혼계의 기억이기 때문에 영혼계는 지상의 시간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꿈에서 느끼는 시간의 길이와 현실의 시간은 관계가 없다. 문제는 액자가 떨어질 미래의 상황을 예견하고 그러한 꿈이 진행된 것인데,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잠깐은 이거나 꿈에서는 시간이 길다. 뭐 그거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설명할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영계의 문제니까 지상의 시간과 관계가 없죠. 그런데 그런 미래의 상황을 예견하고 그러한 꿈이 진행된 것인데 영혼계의 파노라마는 미래의 계획까지 촉망라함으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파노라마 하면 이제 쫙 펼쳐 있는 그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자기 인생의 각 장면이 쫙
펼쳐 있는 그냥 은하수 같이 그런 곳을 꿈에서 영웅이 이렇게 싹 지나간다고요. 그렇게 봐도 되죠. 거기서는 이제 꿈이 진행된 것인데 영혼계의 파노라마는 미래의 길까지 촉망나므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제 현재이지만 미래도 다 보니까 액자가 떨어질 거다. 그것도 다 망라한다. 자고 있을 동안 그의 영혼은 자는 그의 몸 위에 달려있는 액자가 위태로운 것을 알고 곧 떨어질 것을 예감한다. 떨어질 것을 위태로운 거 오히려 이제 자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떠 있기 때문에 액자가 이렇게 흔들흔들 떨어진다는 걸 이 주변에서 보죠. 그래가지고 떨어질 것을 예감한다. 그리고 전생 중에 목이 떨어지던 때를 연상해낸다. 이 선생에 이제 자기가 사형을 당한 그런 기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그 연상해 우리 생시에도 연상하는 게 있죠. 뭐 관계에 있는 거가 있으면 또 생각이 나듯이 그것을 전생에 목에 칼이 떨어질 때를 연상해도 된다. 이게 목을 치겠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도 내가 목을 맞은 적이 있었지 하고 액자가 떨어져 목에 충격을 주는 순간 혹은 그 바로 이전에 영혼은 그의 몸에 다시 돌아와 생황에 대처한다. 쾅 하니까 이제 이 몸에 충격이 오니까 그의 몸에 다시 돌아오죠.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자기를 아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사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경험했을 겁니다. 내일 아침은 특별히 6시에 일어나야 된다. 물론 뭐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제 자명종 그러니까 얼람 그 시계를 해서 이렇게 요새는 핸드폰으로 다 되죠. 그걸로 울리게 하지만은 근데 많은 경우 또 내일 6시에 일어나야지 했는데 그렇게 뭐 자명종을 해놓지 않아도 그 시간에 딱 일어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다가 어느 몇 시 일어나지 하면 그건 뭐냐면은 오히려 여기 잠을 자더라도 그 영혼은 여기서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시계가 6시가 됐네? 그럼 잘 깰 때가 됐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은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잠을 자더라도 그 영혼은 이제 바깥에서 다니면서 그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제 경험 또 있네. 필자는 지방의 직장에 다닐 때 주말에 서울의 가족에게 와서 일요일 아침에는 늦잠을 자곤 했는데 지방에 직장이 있어서 주말에 서울에 가족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일요일은 이제 늦잠을 자죠. 가족들은 이미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다. 그때 들리는 소리에 따라 필자는 꿈속에서 완전한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다. 텔레비 소리 들으면서 그냥 이제 그에 따른 꿈에서 그런 이제 모든 장면들을 다 보고 있었죠. 영혼은 그 소리에 연관되는 모든 자기가 경험했거나 설계한 바 있는 영상을 스캐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꿈에서 이제 자기는 자고 있는데 가족은 그러니까 텔레비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꿈을 꾸는 자신은 인간의 육체적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은 텔레비를 글쎄요, 텔레비까지 본다고는 영원히 텔레비까지 본다고는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 송아지가 뛰어다닌다 이거는 이 육체적 귀로도 물론 꿈에서 들리고 이제 어떻게 계속 전달이 되곤 하니까 자기가 이제 여태까지 생각했던 이 파노라마,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걸 본 적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때 그 장면들을, 자꾸 연상해 나는 거죠. 여기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걸 텔레비에서 나오니까, 이 텔레비 장면과는 물론 다르지만은, 똑같이 그런 비슷한 그런 이제 그 장면을
여기 자면서 꿈에서 계속 보는 거죠.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거를. 물론 극적인 내용의 꿈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만 영향받지는 않는다. 꼭 물리적으로 그런 자극이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떨어지는 꿈은 흔한 경우이다. 지금은 좀 별로 안 그런데 떨어지는 꿈만이 정말로 떨어진다는 느낌? 필자도 특히 성장기에 수도 없이 겪은 바 있다. 키 크는 꿈이라고도 그렇죠. 떨어지는 꿈. 그리고 약간의 고소공포증이 있다. 이제 좀 고층 아파트에서는 조금 여기는 좀 그런 곳이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이사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좀 고층이라도 이제 딱 계단 올라가면 곧바로 엘리베이터나 그런 게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렇게 복도식으로 쫙 있는 아파트가 있죠.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리고 이제 밖에 창문도 많이 놓지만 또 안 놓은 경우도 많죠. 이렇게 쭉 그런 아파트에서 그냥 한 요 정도면 바깥인데 그 바깥이 아주 그냥 고층 그냥 아래 그거는 정말 좀 괜히 무서워서 그런 데는 정말 가고 싶지가 않죠. 약간의 고소공포증이 있다. 전생 퇴행으로 추락사한 전생을 확인한 바는 없지만 충분히 이해되는 현상이다. 추락사한 전생을 되게 많은 사람이 있죠. 추락사가 한두 번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저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러니까 그 높은 산 위에 딱 여기다 텐트를 쳐가지고 여기다 걸어가지고 여기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게 전혀 없죠. 이제 그냥 물론 안전 조치는 했겠지만 이런 산에 이제 그런 어떤 높은 데다가 자기 잠자리를 만든다든가 기타 지금은 특히 유튜브 시대에 높은 데서 그냥 위험한 모양 가지고 찍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고소공포증이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산 위에 산 등산을 물론 좋아하고 그러면서 사이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 이제 페이스북에서 예전에 알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떨어지는 꿈도 꾼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 추정이 근거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람은 추락사한 전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락사한 전생이 없고 그러니까 또 물어보니까 자기는 꿈에 떨어진 적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추락사한 전생이 없으면 이제 이런 고소공포증이 없고 지나칠 정도로 없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있으면은 약간이 있고 또 더구나 아주 근래의 전생이라든가 좀 많이 겪었다든가 하면 고소공포증이 크겠죠. 꿈은 인생 프로그램 파노라마의 무작위한 스캐닝이다. 인생 프로그램 파노라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쫙 가는 거에 이렇게 무작위하게 영계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그랬지만은 적어도 우리 현실 그래서 생각으로 보면 무작위죠. 어떤 사람은 유물론적으로 꿈을 해석하면 그날 낮에 겪은 일들을 다시 데이터를 정리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겪은 꿈들이 그날 겪은 일과 관계가 있냐면 전혀 관계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쩌다 관계 있는 걸 한두 개 있은 적이 있지만 아마 열에 하나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한 20번 가지고 이게 하나 정도는 그날 현실 생활과 관계 있는 꿈 있는데 그거 아니고는 대부분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가 꿈에 나오죠. 꿈은 인생 프로그램 파노라마의 무작위한 스캔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계에서는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어떤 꿈을 꾸는 것도 또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무작위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영혼계에서 무작위란 없지만 영혼의 입장에서 물질계에서는 우리 생각과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꿈의 내용이 허황된 것은 우리가 그 일부가 기억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인생 습작품을 열람했기 때문이다. 실현되지 않은 인생 습작품은 이제 지금 인생에 관한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일 수도 있죠.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이라든지 할 때 뭔가 글을 쓰다가 지금은 컴퓨터지만 옛날에 글 쓰다가 원고지 찢어버리고 그러죠. 글 자체가 엉망이거나 뭐가 잘 안 되고 틀리고 그러면은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완성돼서 책으로 되는 거는 이제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 자체도 여러 가지로 계획을 했다가 여러 스케치들이 많이 있죠. 인생 계획에 그 스케치들이 있다가 스케치들을 모아서 딱 정리한 것이 바로 우리 이렇게 나타나는 인생인데 이 스케치들은 영혼계 그 우주 파노라마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꿈에 이제 꼭 과거나 기억이나 미래의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생과 관계된 그런 것들이라도 이제 현재 우리 생에 관계된 그런 것이라도 뭔가 좀 다르죠. 그러고서 좀 어설프고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죠. 이제 플랜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을 지금 최근에 어떤 이 집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좀 멀리 동두천 거기에 저렴한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상당히 어떤 책이라든지 그들을 많이 옮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끔 가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하기 한 1, 2년 전에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제 집이 있고 다른 집에 가서 관리하는. 근데 물론 그 집의 형태는 달랐죠. 그때는 다른 모양의 아파트였고 먼저의 꿈은. 네, 그러니까 지금 본 이제 실제의 아파트 집과는 좀 다른 모양이죠. 이제 꿈은 그냥 단지 플랜이니까 꿈은 계획이고. 근데 이제 현실은 이제 그것을 어떤 개념만 어떤 계획 주제만 우리 가져온 거고 실제 배경 같은 건 물질계에서 결정되는 그런 것이니까요. 영혼의 관점이 연속된 파노라마 속에 오가는 중에는 미래의 장면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꿈에서 현재, 미래, 과거도 많이 보고 전생도 많이 본다고 했는데 상당수 꿈이 이제 그렇다고 과거를 보면은 갓 쓰고 독포자락 입거나 서양이라도 뭔가 좀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 다른 옷을 입거나 그런 게 없죠. 거의 다 현실 배경이죠. 근데 원래 꿈이 설사 과거에도 전생이나 옛날이라 하더라도 뭐 갓 쓰고 독포자락을 입은 시대의 기억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억의 주제 그것만 우리는 가져온 거고 누구하고 어떻게 아내하고 어떻게 뭐 싸우다 뭐 죽였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거 좋은 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그 자체만을 가지고 기억을 하죠. 그 배경 같은 거는 거기가 주제가 아니죠. 그 배경은 주제가 아니고 우리 현실에서 그걸 생각 자체가 나지가 않죠. 그 주제만을 가져왔다 보니 그 배경 자체를 꿈에서 그게 가져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기억나지도 않고 그 배경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은 지금의 현대의 그냥 모양들 그런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꿈이라 하더라도 그 꿈에서 생생한 과거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거는 이제 배경이나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주제이니까 중요한 건 주제이지 소재가 배경이 아니죠.
미래의 장면도 볼 수 있다. 필자는 학생 시절 이미 커플로 지내는 남녀와 가까이 지냈다. 다른 캠퍼스 커플과 저하고 가까이 지냈다. 여학생은 나와 알고 지낸 이후엔 기존의 남자친구보다 내게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시도가 잦아 보였다. 하지만 나는 전혀 친구가 선정한 몫을 빼앗는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 뭡니까? 삼각관계죠. 둘이서 가까이 지내는 것 같지만은 되는데, 이제 저는 두 사람을 다 알고 지내지만은 여자가 이제 너는 친구뿐이다. 그러다면서 이제 이쪽하고도 좀 이제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그렇죠. 저하고도. 하지만 나는 전혀 친구가 선점한 몫을 다른 사람의 친구의 여잔데 내가 뺏을 생각은 전혀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주변은 어스프레한 벌판에 낮은 집들이 있는 한가운데에서 나는 그녀와 함께 걷다 서로 포옹하며 마음을 고백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왜 고백을 못하냐 하면서 어떤 이제 주변에 낮은 집들, 어슴푸레한 집에서 낮은 집들이 있는 그러한 벌판에서 길목에서 함께 걷다가 포옹하며 마음을 고백하였다. 다음날 저녁 도서관서 나와서 하교하려는데 그녀가 문 앞에 기다리는 듯이 있었다. 평소에는 우연히 마주치는 일 아니고는 일부러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녀와 함께 학교를 나왔다. 이제 그녀가 기다렸다는 것은 뭔가 좀 생각이 그땐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연히 만나는 때만 같이 얘기했지만 나와서 버스를 타지 않고 학교 부근에 하숙하는 그녀의 집까지 한 정거장을 함께 걸어갔다. 나는 꿈에 그녀를 보았다는 말을 했다. 꿈에 안목에 너를 봤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나 태임이라고 했죠. 꿈에 태임이를 봤어. 이렇게. 그러나 꿈에 무엇을 했냐는 그녀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꿈에 봤다니까, 꿈에 뭐 했어요? 얘기했어요? 뭐 했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쑥스러워서 대답을 못했죠. 평소 자리에 앉아서는 대화가 잘 되었던 그녀였으나, 그날 저녁은 시종 어색하게 동행했다. 그녀와 함께 걸어서 지나온 곳은 당시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됐던 비닐하우스촌이었다. 그녀와 헤어진 다음에야 그것이 꿈에 보았던 곳임을 깨달았다. 비닐하우스촌, 집들이 얕고 희미하고 막 그랬던 곳 벌판에서 이었으니까 그쪽 꿈에서 본 그곳이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지만 근래 밤중에 생리 문제로 한두 번은 깨어나는 때가 자주 있었다. 나이 먹으면 남자들 이제 밤에 소변 때문에 일어나죠. 어떤 때는 12시에 잤는데 2시쯤에 깨나기도 했다. 어느 밤에 4시에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아서 깼다. 그 김에 생리 문제도 해결했다. 이때 순전히 생리적 작용으로만 본다면 그 이전 시간에 깨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수면 중에 영혼이 밖에 나가서 전생, 현생, 후생 등 여러 인생 프로그램의 실현작이나 미실현작 혹은 습작을 보거나 겪고 오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다시 꿈에 대한 얘기를, 이게 뭐 이 책 서문에도 있듯이 이게 무슨 제가 무슨 이걸 다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사료된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 책 전체에서 그런 문체를 쓰긴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 책 본문은 그냥 그렇게 썼다고 서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냥 과거에 실제로 했던 일 혹은 플랜 이런 것들, 이건 현재의 인생이지만 현재 인생도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을 살까 막 이제 계획한 것 중에서 실현된 건 지금 하나지만 여러 가지 인생 계획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과거의 어떤 업보에 따라서 그거에 맞춘 현생이니까. 그래서 전생, 후생, 현생, 후생 등 여러 인생 프로그램의
실현작, 여기는 실현작과 미실현작이 있죠. 과거하고 현재에는 미래에는 그냥 전부 계획이니까 뭐가 실현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이것을 보거나 겪어오는 것이 꿈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그 꿈의 과거를 본다고 해서 반드시 과거에 실제로 겪은 것만 꿈을 꾸는 게 아니죠. 과거의 미실현작도 아마 있을 겁니다. 현재 인생에 관련되는 미실현작, 지금 인생을 살았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그런 이제 그런 것까지도 조카가 이제 삼촌 대통령 되는 거 꿈꿨다고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미실현작이죠. 이제 그동안 현실 공간의 시간과 무관하여 긴 꿈을 꾸고도 깨어나 보면 불과 한두 시간 경우도 많다. 그동안은 현실 공간의 시간과 무관하여 긴 꿈을 꾸고도 깨어나 보면 불과 한두 시간 경우도 많다. 꿈 자체에서 뭐 한 인생 자체가 나올 수도 있죠. 그냥 꿈에 그 학교를 대학을 다시 입학하는 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학을 입학하고 다니고 다시 입학해가지고 다시 입학하면서 똑같은 학교 똑같이 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거 자체를 몇 년이 흐른 거 자체를 꿈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냥 꿈에서 그냥 20년 전에 대학을 다녔다, 지금 다시 다니고 그런다. 그것을 그냥 꿈에 의식을 합니다. 몇십 년 지나죠. 꿈 자체에서. 그러니까 꿈 자체를 몇십 년 이제 자체가 물론 남과 일몽 같은 데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꿈 안에서 이제 몇십 년을 지나가는 거, 그런 거라기보단 이제 제가 겪은 거는 꿈 속에서 그 안에서의 인생, 그 안에서 몇십 년을 지난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거죠, 이제. 그 안에서 의식합니다. 몇십 년 살아온 인생을 꿈속에서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현실 공간의 시간과 무관하여 긴 꿈을 꾸고도 깨어나 보면 불과 한두 시간 지난 경우도 많다. 밖으로 나간 영혼은 4시에 친구가 문자를 주는 것을 삶의 프로그램의 파노라마를 관람하면서 예지하고 있었다. 4시에 친구가 문자를 주는 것을 삶의 프로그램의 파노라마를 관람하면서 예지하고 있었다. 이 예지할 때 이제 예측해서 안다, 이제. 근데 이제 철학서의 예지력이라는 건 좀 여기 쓰기도 좀 힘들지만, 이제 쇼펜하우어 책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철학 공부하는 철학도가 예지력하면 이렇게 미리 아는 거 그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철학서에 맞는 예지력은 어떤 경험이 아닌 아주 자기의 그냥 순수한 영감에 의한 그런 지혜, 그런 것을 얘기하죠. 아주 총명한 지혜. 그러니까 4시에 친구가 문자를 주는 것을 삶의 프로그램의 파노라마를 관람하면서 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전에 깨나는 것을 늦추고 그 친구가 문자를 주는 시간에 깨어나도록 했다. 친구는 문자를 아침에 볼 걸로 예상하고 했는데 깨워서 미안하다고 했다. 휴대폰이 머리맡 가까운데 있었으며 신호음이 컸다. 그러나 나는 문자가 올 것을 미리 알고 기왕 깨어날 것을 늦춰서 그때 맞춰 깨어난 것이니 미안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2시에, 애초에는 12시에 자도 2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친구가 4시에 문자를 줬어요. 근데 4시에 문자를 주니까 4시에 문자를 줄 거니까 2시에서 좀 참아가지고 4시에 어차피 일어나게 되니까 4시에 일어나게 됐다. 그러고 있어. 그 소리가, 물론 잘 때는 핸드폰을 끄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그때 하필 문자가 오는 소리가 컸죠. 저는 요새는 문자는 뭐 소리도 안 나게 하는데, 근데 문자 소리가 탁 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친구는 4시에 문자 아침에 볼 걸로 생각하고, 문자는 당연히 저도 한밤중에 문자 많이 보냅니다. 아침에 볼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왜 깼냐고 미안하다고 친구가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오히려 기왕 깨어난 것을 더 늦춰서 깨어나게 해준 거라고. 좀 그러니까 좀 해석 나름이죠 이제 이건. 근데 이렇게 쫙 한 얘기들이 뭐냐면은 꿈이라고 해도 사람이 잠을 자도 영혼이 그 주위에 떠다니면서 상황 파악을 다 한다는 거죠. 꿈은 이거 뭐냐? 삼국지의 장비가 자는 중에 배반자의 칼을 맞고 죽은 일 등 취침 중 일어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경우는 무엇이냐고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자는데도 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파악한다면은 꿈에 위험한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럼 그걸 왜 모르고 그러냐? 응? 근데 그러나 그것은 영혼이 이미 지상에서의 자기 운이 다했다고 판단했기에 그렇게 되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꿈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현실 의식적인 자신이 아니죠. 영혼계에 있는 그 영적인 자신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 자기 운명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인생이 다 여기서 끝났다 하면은 이때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배반자가 장비를 죽이든 말든 육체에 깃들지 않은 본령은 인간의 상상과는 차원이 다르게 현실에 초연한 판단 성향이 있는 것이다. 현실의 초연한, 그러니까 넌 운명이 다 했으니까 이때는 죽는 거다 이렇게. 근데 많은 경우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그러니까 어떤 신문기사 아버지가 아들이 방탕한 거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아들이 자는데 죽이려고 칼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들이 그걸 또 알아가지고 깨서 얘가 살았는데 살인 미수가 됐는데 그래도 아들은 자기 잘못은 아니까 그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슨 자는데 무슨 위험 감지해서 깨는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다 계속될 운명일 때 자기가 계속 살아날 운명이면은 당연히 그 영혼이 경고하죠. 마취 상태에서 편도선염 수술하는 중에 의료진은 조치를 잘못하면 환자의 숨이 막힐 위험이 있다는 말을 했다. 수술 이후 치료는 되었으나 환자는 수시로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포증을 앓게 되었다. 그러다 다시 최면으로 수술 당시의 기억을 되살린 이후에야 당시의 정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나아졌다. 브라이언 와이스웍스 그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취 상태에서 의사들이 한 말, 숨이 막힐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공중에 떠있던 영혼이 그걸 들어가지고 수술 위에 나 숨 막힐 것 같다는 공포증이 계속 남은 거죠. 근데 최면으로 그 상태를 기억했으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구나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다시 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안 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생의 기억에 대한 공포증 같은 것도 그걸 기억을 하면은 그게 그 상황을 물리적으로 전생 퇴행을 해서 기억을 하면은 그 공포증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잠재적으로 그런 이제 결론만 스며들어온 그 공포증 이런 것들 배경 설명 없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공포증을 주는데 그것이 실제 상황이 무엇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뭐든지 이해하게 되면 공포가 덜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겼나를 이해하면은 그 다음은 공포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취 중에도 영혼은 떠있어 수술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때 의료진이 수술 경과에 대해 비관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영혼이 듣고 포기하여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하는 수가 있다. 이것도 와이스 박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마취 중에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비관적인 얘기를 하면 영혼이 그냥 가버린다 이거죠. 한편으로는 영혼은 수술 후의 몸으로 한편으로는 다른 또 해석이 이건 제 해석입니다. 한편으로는 영혼은 수술 후의 몸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과연 인간의 영적 진화에 얼마나 유용할까를 판단하여 만약 새로운 몸이 이미 부작용이 있어 먼저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경우나 실제로 수술이 부작용이 돼가지고 먼저의 같은 삶의 목적을 계속해서 사는 것에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된다거나 설사 건강하더라도 수술이 성공해서 더 이뻐지거나 더 이렇게 바뀌어질 때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치료하는 수술 얘기했지만 성형수술 같은 거
설사 건강하더라도 먼저의 삶과 같은 인생 교훈을 더 쌓기 어렵게 되면은 스스로의 삶이 먼저 삶과 같은 이제 이번 삶과 같은 인생 경험, 이번 생에 계획한 인생 경험, 인생 교훈을 더 쌓게 부족하면은 이제까지의 지구의 삶을 포기하게끔 한다. 성형수술 중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있다. 이것은 수술 전의 외모를 가지고 사는 삶이 이번 생의 영적 성장에 효과적이라고 이미 영혼계에서 판단하여 시작되었던 삶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생김새, 그러니까 신의 어떤 결정, 이걸 존중하라고 그러죠. 인간이 자꾸 바꾸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좋게 보지 않죠. 신앙적인 생각으로. 근데 이제 이걸 수술 전의 외모를 가지고 사는 삶이 이번 생의 영적 성장에 효과적이라고 이미 영혼계에서 판단하여 시작되었던 삶인데, 완전히 지금 이제 태어난 상태 이것이 이제 그걸 믿어야죠. 최적이라고 우리는 영계의 선택을 믿어야죠.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삶인데 이것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치면 다른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삶과. 이 괄호에 뭐냐면 더 아름다운 외모로 태어날 수도 있었으나 더 아름다운 외모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외모로 태어나는 것도 또 마음대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경력에 따라. 예전에 어떤 스님을 여자 리포터가 면담해요. 그때 어떤 스님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외모와 몸도 단번에 생긴 거 아니다. 오랫동안의 윤회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육체의 이제 진화나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떤 존재, 그 본질의 오랫동안 진화가 있었기에 이런 이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생기는 것이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이제 부족한 영혼이 쉽게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제 아름다운 외모도. 근데 아름다운 외모는 알 수도 있었지만 영적 성취를 위해서, 왜냐면 여자로서 그렇게 나오면 또 남자들이 자꾸 이렇게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자꾸 여기저기서 그냥 잘해주고 하니까 이건 참 많은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수수한 모습, 일부러 자신의 모습을 낮출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수술 후에 달라진 모습으로 사는 삶은 설사전자 정말 수술이 성공해서 원래보다 더 미인처럼 보이게 한다 하더라도 본래는 그렇게 살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게 될 수도 있죠. 지상의 기준으로는 더 행복해 보일지라도 달라진 모습이 이번 생에 프로그램된 삶에서의 효과적인 영적 성취에는 적합지 않다고 영혼이 판단하여 물러간 것이다. 예전에 하이수 성전환 수술 가지고 제가 아는 선배 여류작가 선배님하고 통화할 때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좀 안 좋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하는 말이,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건 용기가 있어서 하는 거라고. 아마 그거는 더 성전환 수술 같은 건 웬만한 성형수술보다도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조치 자체가 물리적으로 위험하다기보다 진짜 남자로 태어나라고 인생 프로그램 다 만들었는데 여자로 산다, 이거. 물론 또 허락을 또 하니까 또 하리숙하지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본래의 프로그램보다는 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수강 포기죠. 그냥 남자로서 또 경험해야 할 인생을 또 다음 기회, 다음 생으로 미루고 이번 생도 전생과 비슷한 여자로서의 생으로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한 사람은.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아예 아마 여러 번 실패했는데 이번엔 정말 거의 마지막 기회 같겠지. 남자로서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허락을 안 할 수가 있죠. 이번 생에 프로그램된 삶에서의 효과적인 영적 성취에는 적합지 않다고 영혼이 판단하여
물러간 것이다. 이때 일어나는 의료사고는 현실의 결과가 나타나기 위한 수단이다. 의료가 그냥 좀 별 의료진도 주의했는데, 잘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현실의 결과가 나타나기 위한 수단이다. 의료사고는 그 자체로,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위에서, 고쳐서 사는 삶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냥 그대로, 혹은 이게 수술 중에, 위에서 떠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수술하는 걸. 그런데 수술하면 어떻게 이게 변한다는 걸 위에서 보는데, 현실의 표면 의식에서는 나는 수술해서 다르게 살고 싶다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떠 있는 영혼은 자기 전생과 태어나기 전에 그 계획들도 다 아니까, 그거와는 어긋나네, 이번 생의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고 나면은 살 이유가 없네 하고 이렇게 위에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게 그 자체, 의료사고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고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가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 방법이 바로 의료사고라는 거죠. 너무 길게 끌었네, 끝에. 그러니까 의료사고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우연한 실수 그런 게 아니라,